선생님이 넓이가 이 정적분 구간 넓이가 두 영역에서 b가 하나 b 뭐 몇 대 몇 또는 넓이의 b 1대2 또는 뭐 1대1 뭐 넓이의 b가 나와 있다 이 말이죠.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결국 우리가 뭘 끄집어내냐면 방정식을 끄집어내면 되는 건데요. 왜? 미지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정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뭐 대표되는 걸로 하나 좀 보여주면 2차 함수 상태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여기는 아래고 여기는 위쪽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S1이가 S2인데 이 두 개 넓이가 같대요. 뭐 A, B, C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방정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S1과 S2가 넓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넓이. 근데 정적분 상태에서는 위면 플러스고 아래면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식은 뭐 S1이라는 이 식을 세우면 정적분 이거 함수 y는 fx를 할게요. fx를 a에서 b까지 한 것의 넓이 이거는 자체 위니까 양 아닙니까 이 넓이. S2의 넓이 예? S2 뭐예요? b에서 c까지 fx dx인데 지금 이 이노마는 밑에 있으니까 음이잖아요. 정적분 상태는 b입니다. 이 자체가 음이기 때문에 양대기 하기 위해서 뭐를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그것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일단 이렇게 세운 다음에 얘를 조금 어떻게 아름답게 한번 꾸밀 필요성이 있는데 얘를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어떤 성질이 나오느냐 하면 a에서 b fx dx 쭉 적어볼게요. 더하기 b에서 c까지 fx dx가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 0되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성질이네. a에서 b까지 간 다음에 b에서 또 c까지 갔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결국 a에서 c까지 fx 정적분을 해버려 보면 결국 뭐가 되느냐? 0이 된다 이 말이야. 요거. 그래서 위아래 개념에서 넓이가 같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a에서 c까지의 정적분은 뭐가 된다? 0이다라는 방정식을 끄집어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베이비 이런 상태 기억을 하고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넘어갑니다. 역함수. 뭐 나머지 이제 비례식은 넓이식을 세우면 되는데요. 이제 역함수 갑니다. 역함수 패턴이 딱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간 잘 사용해갖고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역함수 갑니다. 역함수 꼴은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기억을 하면 돼요. 첫 번째 꼴하고 다음에 여러분 공간 잘 사용해갖고 두 번째는 밑으로 적든지 하세요. 일단 첫 번째의 역함수 패턴은 역함수 성질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역함수가 뭡니까? 이 본함수가 이렇게 있고 y는 x의 대칭이잖아요. 예? 대칭인데 일단 기초적인 작업은 이 본함수 상태에 있는 a, b가 오케이? 얘가 y는 x의 대칭을 해버려 보면 이 반대쪽에 여기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몇 코마 몇으로 될까요? b, a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xy의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좌표점이. 그죠? 그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정적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이 첫 번째는 본함수와 역함수가 두 개의 표점이 발생이 될 때입니다. 선생님 뭐라 그랬죠? 본함수 fx하고 또 이 역함수와 두 개 표점이 발생될 때입니다. 적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y는 이렇게 fx 상태 내에서 y는 x에서 잘 따라 그리세요. 이런 상태에 y는 fx 본함수가 있고요. 다음 역함수로 선생님이 그리면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역함수예요. 근데 고1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역함수를 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은 지금 비꿈치라면 이 부분이 되는데요. 이걸 쏘리. 예.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결국 본함수하고
y는 x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가지고요. 그 부분 어디예요? 여기겠죠. 돼요? 이 부분을 구해서 그걸 몇 배를 시키면 곱하기 2배를 시키면 요 2개가 둘러싸인 부분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보입니까? 그럼 결국 이 노란색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교점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상태에서 이거 교점 어떻게 구했죠? 이 교점은 이 알파 베타는 아시 아줌마 여러분 어떻게 구했어요? 얘는 y는 fx랑 또 y는 x를 두 개를 또 역시 연립을 했죠. 다시 말하면 fx하고 리꼴 x와 방정식을 풀었잖아요. 이 방정식을 풀어서 그 방정식의 근이 결국 알파 베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근을 구해지면 정적분의 이제 넓이를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느냐? 알파에서 베타인데 누가 위에 있어요? 지금 요 그림에서는 y는 x가 위에 있고 이 본함수 f가 아래에 있죠. 이게 x가 위에 있고 그래서 x에서 위에서 아래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 문제에서 그렇지. 이런 상태의 식을 만든 다음에 곱하기 몇 배를 하면 된다? 2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결국 본함수와 이거와 역함수가 둘러싸여 있는 넓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교점이 될 때는 그런 식으로 구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뭐 교점이 한 개 또는 안 만날 때요. 두 번째는 뭐 교점이 한 개 아니면 0개 될 때거든요. 이 될 때 요 부분 선생님이 조금 크게 그리기 위해서 옆으로 조금 확장으로 가게요. 자, 요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역시 그래프 그릴게요. 자, X축 그리고요. 다 Y축 그려가지고 Y는 X선을 딱 그리세요.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교점이 안 발생되는 대표되는 함수를 선생님이 한번 그릴 건데요. 요게 이제 Y는 이런 식으로 Y는 fx 함수 그러면 이거 역함수는 이 반대쪽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아름답게 이런 게 대표되는데요. 이게 이제 Y는 역함수 인버스 함수입니다. 자, 여기 상태 내에서 이 교점이 발생 안 될 때는 식이 중요한데요. 식. 어떤 식이냐, 이게 중요해요. 인터그랄, 일단 파트 적으세요. A에서 B까지 fx dx 더하기 인터그랄 fa, fb, 인버스, 역함수. 요 식이 이제 꼭 묻게 돼 있거든요. 이 물음. 이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요 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A에서 B까지 부분을 이 빨간색으로 통해 갖고 선생님 여기서 출발할게요. 요게 A예요. 여기 이제 B.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그러면 이 앞에 부분 항이 어디 부분이니 말이에요. B꿈치라면 요 부분이 되겠죠. 이 빨간색. 이거 이해돼요? 요 부분이 되는데요. 자, 이제 뒤에 항을 이걸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좌표점을 먼저 표현해 볼까요? 여기 표현하면 이거는 함수에 A를 대입하면 Y좌표는 어떻게 돼요? FA가 되겠죠? 이거는 Y좌표는 뭐예요? FB가 돼요. 그죠? 됐습니까? 자, 요 부분을 역함수로 갑니다. 이제 역함수로 가는데 이 반대쪽으로 가면 요 점의 좌표가 이 반대쪽 가면 여기가 찍히죠. 수직돼 가지고 반대쪽 이 노란색 보입니까? 이 부분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원래는 a, fa인데 이걸 역함수로 하면 좌표 순서가 뒤바뀐다 그랬잖아요. 얘가 뭐예요? fb, a로 바뀌어요. 그죠? 결국 여기에서 역함수에서는 이 x좌표가 fb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점은 원래는 b, fb인데 얘가 대칭하면 여기 되죠. 그럼 요 점 좌표는 어떻게 돼요? 바뀌니까 fb, b가 돼요.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지 마요.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럼 여기에서 얘의 x좌표는 어디냐 하면 fb가 여기예요. 여기. 돼요? 그러면 이 뒤의 항에 대해서 이 뒤쪽 항에 대해서 B금을 칠하면 이 노란색 부분이 이 파란색이 요 부분이 되는데요. 요거.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함수 폭이 x축하고 둘러싼 요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이 노란색 부분을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이쪽으로 옮겨와 갖고 딱 붙여놨다고 보시면 알아? 결국 이 노란색이 이쪽 파란색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항이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뭘까요? 이 기역자 형태가 됐죠. 빨간색과 파란색 넓이 아닙니까? 에? 그걸 여러분이 이제 찾아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사각형에서 도형을 그립니다. 사각형에서 작은 도형, 직사각형을 뺏는 부분이 결국 파란색 이렇게 됐었고요. 다음에 뭐 노란색, 빨간색. 이 부분이 결국 이 정적분이 구하는 넓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이 중요한 겁니다. 식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를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큰 거의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B죠. 0에서 B까지니까. 그죠? 이게 B입니다. 세로 길이는 FB예요. 작은 것의 가로 길이는 어떻게 돼요? A죠. 세로 길이는 FA예요. 결국 뭐예요? 이 넓이를 구하려고 그러면 큰 넓이 B 곱하기 FB가 되고요. 그죠? 빼기 작은 거 A 곱하기 FA를 하시면 그게 정적분의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결국 사각형 넓이를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느냐 하면 잘 보세요. 예?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요 B 값이 함수에 대입하면 요 값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A를 함수에 대입하면 이 값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주의점이고, 그러면 큰 사각형 넓이는 어디에서 발생이 됩니까? 얘랑 얘를 곱해버리 보면 뭐가 돼버려요? 큰 사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리고 작은 사각형은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두 개를 어떻게 곱해버리 보면 결국 작은 사각형의 넓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오면 서로 역함수 상태 내서 요런 꼴이 되면 결국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면 되겠다라고 결정지으면 되겠죠. 근데 서로 무슨 함수가 돼야 돼요? 역함수 상태가 돼야 돼요.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틀이 딱 만들어져 있으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은 이러네요. 알았죠?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요. 자, 왼쪽 오른쪽 두 개 교점과 발생 안 되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몽땅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시험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시험 100%. 됐죠? 마치겠습니다.